오사부의 선견지명. 2021년 10월 2일 오사부의 선견지명 오사부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뭐 잘들 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젯밤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서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시면서 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주말이라 제가 저번 동영상에도 예고를 드렸지만 주말에는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기술 분석이나 뭐 재무 분석, 기업 분석,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매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스킬이나 노하우, 그런 것들을 차례대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일단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과 증권, 이거는 뭐 같은 말은 아니에요. 같은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주식이 뭐고 증권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뭐 요거 주식과 증권의 차이는 모르셔도 매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기본적인 내용이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후반부에 나올 내용은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꼭 알아두셔야 될,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주식과 증권하고 뭐 연관이 있는 내용이니까 맥은 이어집니다. 보시면은 뭐 화면을 보시면 주식과 증권의 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회사는 증권회사에다가 계좌를 만들죠. 예. 주식회사가 아니고 왜 증권회사일까요? 삼성증권, 뭐 현대증권, 뭐 대우증권 망했지만, 대우증권, 뭐 동부증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는데 우리가 계좌는 증권회사 계좌를 하죠. 예. 왜 그러냐면 주식과 증권을 보시면 증권시장이라는 게 큰 증권시장이 하나 있다고 치죠. 큰 증권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 증권시장을 구성하는 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채권들도 많이 하시긴 해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주식 매매, 전 투자란 말을 잘 안 써요. 왜냐면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그거를 대부분 거의 개인 투자자들의 한 99.9%는 매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뭐 주식 투자한다, 뭐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투자란 말은 잘 안 쓰고요. 주식을 매매를 이용해서 그 차익을 가져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단타도 치고 스윙도 치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주식 매매라는 표현을 좀 자주 씁니다. 어쨌든 증권시장은 주식시장이랑 채권시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이 뭐고 증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식이랑 증권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분명히 다른 거예요. 차이가 있죠. 다르다기보다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주식시장은 뭐 우리가 뭐 다들 아시는 거죠. 다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할게요. 그 다음 장에서는 설명을 드릴 거고, 채권시장인데, 채권시장은 국가에서 발행을 하면 뭐죠? 국채. 회사에서 발행을 하면 회사채. 은행에서 발행을 하면 은행채. 채권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뭐 주식시장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주식시장은 뭐 어떤 건지. 주식시장의 구성을 한번 보면 현물시장과 파생시장이 있어요. 현물시장은 우리가
장중에 흔히 매매하는 거 있죠.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성원산업, 예, 그런 것들 우리가 현물 시장에서는 바로 매도 매수를 하면서 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예, 그런 거를 우리가 현물 시장이라고 그러고 파생 시장은 뭐냐면 선물, 옵션, 수합 예, 뭐 요 선물의 개념이나 뭐 옵션의 개념이나 수합의 개념은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그래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선물 옵션 시장은 좀 개념이 좀 복잡합니다. 예, 간단하게 뭐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뭐 밭대기를 예를 들어서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뭐 배추밭이 있는데 이거를 수확할 때 가격을 미리 정해 놓는 거죠. 안정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서 뭐 그런 뭐 개념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파생 시장에 대한 설명은 웬만하면 안 할 거고요. 파생 시장은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제 주변에서 보면 현물 시장에서도 뭐 손실이 많이 나가지고 깡통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 파생 시장은 잘못 매매하면 패가망신합니다. 패가망신. 거기서 욕심을 부리면 패가망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 시장은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파생 시장은 아예 접근을 하지 마십시오. 아예. 네, 현물 시장에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장중에 사고 팔고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 보면은 뭐 현물시장, 파생시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증권, 예, 다시 뒤로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예, 주식하고 채권이 있는데요. 이거를 뭐 간단히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주식은 우리 회사에 투자를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예, 발행하는 게 주식이고 채권은 뭐냐면요. 채권을 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예,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돈을. 대신 내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너희가 그 채권을 사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지불을 하겠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십시오. 그리고 채권은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돈을. 예.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한 주를 샀어요. 그러면 그게 등락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거지.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이자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 중간중간에 배당을 하긴 하지만 배당을 안 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주식은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서 우리 회사가 얼마만큼 뭐 성장을 해가지고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면 예,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고 채권은 요거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을 뭐 1억 원어치 당신이 사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뭐 1%나 2%뭐 그렇게 만기 때 뭐 만기 1년은 정해져 있으면 1년 후에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거고 뭐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면 3년 후에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증권시장, 주식시장하고 증권시장의 차이는 뭐냐면 더 큰 개념이에요. 증권시장이 더 큰 개념이고 그 밑에 하부 개념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있는 겁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아까 예 그리고 이렇게 좀 뭐 주식시장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예, 살짝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 우리가 알아야 될 채권 두 가지가 있어요. 채권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채권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념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공식이나 뉴스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CB라고 부르는 전환사채. 두 번째가 BW라고 부르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예, 이렇게 있는데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B가 어떻고 뭐 어느 회사에 CB를 뭐 발행을 해가지고 뭐 주가가 떨어졌네 아니면 뭐 BW를 발행해서 뭐 주가가 떨어졌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매매를 하다 내가 A라는 회사 주식을 샀어요. 10,000원에 샀어요. 근데 공시에 그 회사가 CB를 발행을 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 보통 주가는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BW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이 개념 살짝 알아보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전환사채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전환사채가 뭐냐면 회사에서 발행을 하는 CB랑 BW 둘 다 회사에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전환사채는 뭐냐면 우리가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채권의 일종이라고 말씀했으니까 당연히 만기 이자가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에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제가 그거를 샀어요. 예. 사면은 그 채권에 대한 전환사채에 대한 만기 이자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라고 가정을 하죠. 1%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그 채권을 들고 1년을 버티면 원금은 물론이고 그 CB에 대한 그 이자율, 회사에서 책정한 이자율 1%를 제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BW도 동일합니다. BW도 삼성전자에서 BW를 발행을 했어요. 제가 BW를 1억 원어치 샀어요. 그러면은 만기 때 회사에서 책정한 이자를 제가 받게 되죠.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 전환사채는 제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CB 전환사채예요. 반면에 BW는 뭐냐면 제가 채권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중간에 신주 인수권 가격에 책정된 가격에 의해서 제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권리를. 그러니까 만약에 CB를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데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채권에 대한 권리는 모두 소멸이 돼요. 채권에 대한 권리는 대신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삼성전자가 10,000원이라고 쳐요. 10,000원.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10,000원이라고 치고 제가 전환사채를 샀어요. 샀는데 그게 나중에 채권 만기가 되기 전에 삼성전자가 20,000원으로 뛰었어요. 근데 전환사채를 구입할 당시에 거기에 명시된 가격 이거를 13,000원에 나중에 일정 시점이 지나서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13,000원에 삼성전자 한 주를 내가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세가 20,000원인데 내가 전환사채를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걸 한 주당 13,000원에 제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20,000원에서 내가 13,000원에 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 주식을 13,000원에 내가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시세 차익이 사자마자 7,000원 발생을 하는 거죠. 7,000원. 이런 게 전환사채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낮은 가격에 발행을 해요. 왜? 높은 가격에 발행을 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식이 만약에 지금 현재가가 10,000원인데 전환사채 가격을 30,000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환사채를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사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자금 조달인데 사람들이 그걸 안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환사채 행사 가격을 굉장히 낮춰놓습니다. 굉장히 낮춰놔요. 보통은 현재 가격보다 낮게 책정을 해요. 10,000원이면 8,000원, 7,0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야 사람들이 저게 많이 회사가 나중에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미리 좀 사놓는 거죠. 전환사채를. 그래갖고 우리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20,000원이 됐는데 중간에 그 전환사채를 매입한 사람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러면은 공시가 뜹니다. 13,000원에
전환가액을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현재 2만 원에 있던 게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공시가 나오면 왜냐 그 사람은 전환을 하자마자 팔면 7천 원에 주당 7천 원의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집니다. 물론 대형 종목에서는 뭐 전환사채 발행을 거의 안 할 뿐더러 한다고 해도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데 전환사채나 BW 발행을 하는 회사들은 뭐냐면 현재 자금 조달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 특히 소형주 같은 데에서 만약에 CB를 누가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세 차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 10월 2일인데 현재 가격은 2만 원이고 A라는 회사, 삼성전자라고 안 할게요. A라는 회사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인데 이 사람이 13,000원에 10월 15일 날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상장이 뭐 10월 20일이다. 그러면 현재 가격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10월 20일 날 이 사람은 자기가 바꾼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겠죠. 팔 가능성이 높겠죠.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시점에서 내가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시세 차익을 먹겠다는 거예요. 즉 전환사채를 갖고 있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상장이 되면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보통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다는 것 자체도 시장에서는 악재로 우리가 인식이 되고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했다는 언제 전환을 하고 얼마에 그거를 전환을 하겠다는 공시가 나오면 그것도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CB가 뭔지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주식하고 증권의 차이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전환사채 개념이랑 그런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주가가 얼마큼 떨어질 것인지. 내가 안 갖고 있으면은 급락을 맞을 것이고, 안 갖고 있으면 그 전환가액을 봐서 현재 가격이 전환가액에 거의 비슷하게 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돼요. 보통은 그런 종목들은 안 건드리는 게 좋긴 하지만, 근데 이걸 모르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언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고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가 어떤 의미인지 그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라는 건데 이거는 전환사채 CB랑 동일한 목적으로 발행을 합니다. 회사의 자금을 예, 유입시키기 위해서 발행을 해요. 근데 전환사채랑 CB랑 BW가 다른 점은 뭐냐면 BW도 채권인데 이거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A라는 회사에 BW를 1억 원어치를 샀어요. 그리고 만기 이자를 뭐 이것도 1%를 준다고 해요. 가정을 해서. 그러면은 이 채권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바꾸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랑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권리를. 예, 말 그대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회사가 그 사람한테. BW를 매입한 사람한테.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채권 BW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식을 어느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A라는 회사의 주가가 2만 원이에요. 현재 시간이 일정 부분 지나서 2만 원까지 올랐다고 쳐요. 그러면은 BW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BW에 명시된 가격으로 13,000원, 13,000원이라고 하죠. 13,000원에 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권리가.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그러면은 2만 원에 있는 주식을 내가 지금 13,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사서 바로 팔면 주가의 가격이 변동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시세 차익 7,000원 생기는 겁니다. 50%가 넘게 발생을 하는 거죠, 수익이.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환사채는 채권의 형식으로 내가 갖고 있다가 일정 시점에 주식으로 교환을 해버리면 채권에 대한 권리는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BW는 채권은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중간에 그 회사의 주식을 그 BW에 책정된 명시된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권리가. 이 차이입니다. 둘 다 만약에 내가 A라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둘 다 악재입니다. 호재는 아니에요.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극히. 인수합병을 위해서 저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악재로 시장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이거 이해가 안 가시면 반복해서 좀 들으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최대한 쉽게 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많이 안 되신다.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전환사채랑 신주 인수권부사채 이거 CB랑 BW는 실제로 회사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동시에 빈번하게 떠요. 특히 회사 규모가 작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보통 개인들이 좋아하는 회사죠. 소형주. 예. 소형주에서 CB랑 BW 발행을 많이 하고 나중에 뭐 행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 행사를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은 필히 알아두셔야 되고 이게 그 종목에 미치는 영향도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참고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회사채에 만약에 A라는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그 채권이 만기 수익률이 표면 이자율이라고 해요. 만기 수익률이 3%라고 만약에 측정이 되어 있으면 전환사채는 보통 3% 미만입니다. 3% 미만. 예를 들어서 2%라고 하죠. 예, 일반 그냥 그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이 3%예요. 그럼 전환사채는 2% 정도에 발행될 가능성이 높고 BW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환사채보다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이 더 낮습니다. 1% 정도. 왜냐? 전환사채는 채권에 대한 그 권리를 갖고는 있지만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그 권리가 없어져요. 반면에 BW는 채권은 채권대로 쭉 가져가고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보통 채권 BW의 만기 표면 이자율이 전환사채보다 낮고 전환사채는 일반 회사채보다 표면 이자율이 낮다. 그럼 회사채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 높은 게 전환사채. 그 다음 높은 게 신주 인수권부사채. 예, 그냥 앞으로는 CBBW라고 부를게요. 그럼 회사채가 이자율이 제일 높고 권리가 주어지는 CB가 회사차보다는 만기 이자율이 낮다. 그리고 BW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유지를 해 가기 때문에 CB보다 더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회사채가 만기자율이 3%면 CB는 2%, BW는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권리들은 더 많아지는 거죠. 내려갈수록. BW가 권리가 제일 많고 그 다음 CB가 권리가 그 다음 많고 회사채는 권리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만기 이자율만 받아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긴 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가 망하면 그것도 휴지 조각이 되죠. 휴지 조각이 되고 뭐 전환사채도 회사가 망해버리면 휴지 조각이 됩니다. 단 회사채가 좀 더 안정적이에요. 회사채가.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왜냐면은 확정 수익률이잖아요. 회사채는. 채권은 확정 수익률입니다. 국채든 회사채든 확정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보통 보면 국가가 망할 가능성이랑 회사가 망할 가능성, 송훈산업이 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대한민국이 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송훈산업이 망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국가가 망할 가능성보다. 그래가지고 보면 일반적으로 회사채가 국채보다 만기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국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국채, 한국 국채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더 낮을까요? 이자율이. 미국채가 훨씬 더 낮습니다. 미국이 망할 가능성, 대한민국이 망할 가능성 둘 다 굉장히 낮긴 하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미국이 망할 가능성이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든 국가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회사나 국가가 이자율은 더 낮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뭐 주중에 올려드리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그냥 흘려두고 마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 주말에 올려드리는 이 동영상은 알고 계신 내용이면은 스킵을 하셔도 되고 확인을 해보겠다 그러면 그냥 예, 자연스럽게 한번 쭉 보시면 되고 나는 이거를 잘 몰랐던 내용이다 그러면은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CB하고 BW는 예, 이거 좀 주중에 올리는 동영상보다 좀 길이가 좀 길어가지고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요. 예.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짧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느라고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해 안 되시면 반복적으로 보시고 예, 주말 연휴죠. 월요일까지 쉬니까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